생각하는 문장 도예 영어 제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의 원칙에 대해서 맛보기를 잠깐 했는데요. 주요소는 직선 위에다가 표시하고 종요소, 즉 수식어는 직선 아래에다가 표시한다라고 했지요. 자, 주요소는 우리가 주어와 서술 동사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선의 라인의 위쪽에다가 표시하고 수식어들은 그 아래에다가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웠어요. 자, 오늘은 문장의 아주 기본적인 비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사 하면은 일반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술 동사라고 하면은 크게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비동사는 우리가 존재를 나타낸다거나 주어의 상태라든가 혹은 지위를 나타낼 때 써요. 일반 동사는 지난번에 서술동사 설명할 때처럼 어떤 활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낼 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움직이나 활동이 아닌 어떠한 존재를 나타낸다거나 상태 지위를 나타낼 때 그러할 때 필요한 동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이 비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규칙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뜻은 뭐뭇은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뜻은 뭐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I am here. 나는 있다. 여기에 I was there. 과거지요. 그래서 나는 있었다. 거기에 I will be there 해서 will이 나왔으니까 미래지요. 그래서 I will be there. 나는 있을 것이다. 거기에 an orange was there 해서 오렌지 하나가 과거형 있었다. 거기에 그래서 뭐뭐가 있다, 있었다,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영어에는 이렇게 한 가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다른 표현이 또 있네요. 그래서 짜증나지요, 영어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늘 배울 또 다른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유도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워버리다시피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there are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자, 그래서 there is a tree 그러면은 there is가 나왔으니까 이거 유도부사야. 있다. 뭐가? 나무 한 그루가 있다. there is an orange. there is네. 그러니까 유도부사예요. 그래서 오렌지 하나가 있다. there are trees. 나무들이 있다. There are 그러니까 유도부사지요. 그래서 오렌지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there is 뒤에는 단수, there are 그러면은 복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유도부사는 눈치챘지만 의미가 없어요. 아무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그냥 외우라고 그랬어요. There is 그러면 있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is 동사가 앞에 있고 주어가 뒤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도부사가 올 때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밑에 볼게요. A tree is there. 주어가 a tree고 동사가 뒤에 있죠. 위치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도부사가 아니라 그냥 장소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There lived a man은 lived가 동사고 a man 주어가 뒤에 있네.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ere는 유도부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살았다. 이거 해석 안 합니다. 그럼 그 밑에 문장 A man lived there 그랬죠. 그러면은 한 남자가 살았다. 어디에? 거기에. 이거는 장소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동사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도해를 할 것인가? 비동사는 서술동사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you are there 했을 때 주어 you 써주고요. 서술동사 자리에 비동사 are를 써줘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지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수식해줘요. 이 there는. 그러면은 수식할 때는 사성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아래다가 there are 해서 너는 있다. 어디에? 거기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tree is there. 나무 하나가 있다. 어디에? 거기에 있다예요. 자, 그러니까 주어 tree 적어주고 비동사가 서술동사 유치에다 적어주고요. 정관사나 부정관사는 그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아래에다가 사선 그어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대어가 is를 수식해 주니까 그 아래다가 사선 그어주고 대어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부사 대어도 부사예요. 유도부사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동사 밑에다가 도해를 합니다. 단지 대어라 대어리즈는 첫 글자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라는 것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On orange is there. 그래서 오렌지 하나가 있다. 어디에? 거기에. 이건 장소부사지요. 그래서 오렌지가 주어고 부정건사 수식하니까 아래다 적어주고 비동사는 아까 뭐랬어요? 서술동사 자리에다가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is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다니까 아래다서 수식해주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몰라도 그냥 there is 하면 제가 유도부사로 외우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is 왔으니까 단수명사 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도 주어도 똑같아요. 오렌지고 여기는 아이고 소문자 써줘야 되죠. 오렌지가 아래서 꼬이면 수식해져요. 그리고 is 있다. 여기 대문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글자 대문자로 써주고 얘는 뜻이 없다 그랬지요. 그리고 서술동사 밑에다가 적는다 그랬으니까 이 수식어 밑에다 해서 대어를 적어주는데 대문자 써주는 게 특징이지요. 해석 안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쑥 정리를 해볼게요. 대어를 딱 보면은 이게 장소부사일 수 있고 유도부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도부사는 항상 형태가 there is나 there are 형태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얘는 유도부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도부사는 이 대어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동사 다음에 여기가 주어가 있네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게 바로 유도부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요. 자, 그러면은 주어는 빌딩이에요. 그래서 빌딩 주어 자리에 빌딩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서술동사 자리에 비동사 is 적어줘요. 그리고 부정관사 명사 수식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해주고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소문자. 근데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그리고 대어는 첫 글자가 대문자지요. 그러니까 유도부사는 이렇게 뒤에 왔어도 대문자를 써줘요. 그래서 하나의 빌딩이 있다. 이거 해석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유도부사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문장은 빌딩이 주어지요. 그리고 수식해주는 정관사, 부정관사 있고요. 비동사, 서술동사 유치에 적어주고 이거는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장소부자니까 해석해줘야 돼요. 그리고 있다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역시 아래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A man lives there. 주어 동사가 있고요. 이거는 장소부사예요. 그러니까 주어인 man을 위다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인 시 여기 밑에 있죠. 자, 그리고 lives 산다. 동사지요. 서술동사 어디에? 거기에 산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lives 아래다가 수식어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there lives 이거 유도부사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동사지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가 왔네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얘는 유도부사인 거예요. 그럼 유도부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주어 썼어요. 그 다음에 동사인 lives 적어주고 부사는 그 동사 아래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고 대문자 써주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살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비동사의 두 번째 뜻,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뭇은 뭐뭐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표현할 때 A is B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할 때 이런 말도 써요. A는 B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형태가 올 때는 이 B를 우리가 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A는 주어이고 B는 보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보어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A is B, A는 B다 해서 그냥 제가 등식으로 써요. A는 B다.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 B는 보어다라고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보어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보어는 그 주어가 누구냐? 엄마? 아빠? 뭐 딸? 이렇게 누구냐? 그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뭐가 뭐뭇이다. 사람이 아니면 또 무엇이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상태, 성질. 그래서 저는 보통 보어는 상태, 성질, 지위. 지위는 신분과 같으니까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말을 보어라고 한다. 이것을 나타낼 때 동사는 비동사를 쓴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지요. 자, 다시 볼게요. A is B예요. 그러면 너는 이웃이다. 이게 바로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e is an engineer. 그는 엔지니어다. 아, A는 B다가 되는 거죠. 엔지니어가 보어예요. 둘 다 명사네요. 그리고 the car is old. 그 차는 낡았다. 뭐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가 어때요? 올드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이 B가 보어라고요. 그러니까 old는 보어예요. 자, 그리고 the lady is wise. 정말 lady가 어때요? wise하네요. 그러니까 이 wise도 보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뒤는 old와 wise는 형용사, neighbor와 engineer는 명사지요. 그래서 보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A는 B다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를 쓰는 이 형식을 우리가 보통 이 형식이라고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일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형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중요한 형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있었죠. 주 요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선의 밑줄 딱 그었을 때 위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어는 문장의 주요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형식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주요소예요. 그래서 직선 위에 도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 긋고 주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서술동사 적어주는 건 공통이에요. 어느 문장이나. 자, 그런데 이 형식에선 보어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기울어진 사선 그어주고 보어를 적어주면 돼요. 그럼 실제로 he is an engineer. 그러면은 he는 B다, 엔지니어다 해서 A is B에 해당되지요. 그럼 이 B는 아까 보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가 보어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은 주어 he, 서술동사 is, 그 다음에 보어니까 사성 긋고 엔지니어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부정관사가 엔지니어를 수식해주니까 아래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지요. 그럼 다음 거 she is happy도 A is B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happy도 보어예요. 이 형식이죠. 그러면은 주어인 she가 위에 써주고 서술동사 써주고 보어지 사선 긋고 happy를 적어주면 됩니다. 소문자 써줘야 되죠. 이렇게 오타가 참 많네요. 자, 그 다음에
She is a wise lady. 아까 똑같아요. 그녀, she 주어 적어주고요. 서술동사 이제 써줘요. 근데 뭐예요? 그녀는 뭐다? lady다. 그러니까 보어는 lady인 거예요. wise는 lady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어 쓰기 위해서 사선 그어주고 lady를 적어줘요. 근데 여기서 lady, 보어를 수식해 주는 게 wise가 있고 어가 있으니까 부정관사 수식해 주죠. 그다음에 wise에 해당되는 거 수식해 줘요. 그리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뭐다? wise, 한 명의 지혜로운 lady다,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he flower is sunflower 했지요. 아까 했던 문장이지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그 꽃은 flower 뭐예요? 꽃은 뭐다? 해바라기다. A는 B다가 되지요. 그러니까 sunflower는 보어인 거예요. 그러면은 flower 주어 서술동사 써주고 보어니까 사선 긋고 sunflower 보어 적어줘요. 그리고 정관사나 부정관사는 수식이니까 아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은 sunflowe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어예요. The flower is yellow sunflower 했죠. 그러면은 yellow가 얘를 꾸며 수식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The flower 주어예요. 그 다음에 서술동사 is 그리고 보어니까 이렇게 사선 긋고 sunflower를 지워주면 돼요. A is B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정관사, 부정관사, 수식 각각 해당하는 데다가 사선 긋고 아래에 적어줘요. 그리고 yellow가 sunflower를 수식해 주니까 얘도 여기다 사선 긋고 yellow 적어주면 되지요. 해석은 그 꽃은 이다 뭐이다 하나의 노란 해바라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수식어가 하나 더 늘었네요. 픽이 하나 더 늘었지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flower 주어 적어주고 서술동사 is 해주고 역시 변함없이 sunflower가 보어인 것이지 yellow가 보어가 아닌 거예요. yellow는 sunflower인 sunflower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적어주고 서술동사 적어주고 보어야 이제 올 거야. 가지고 sunflower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더 big flower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래다가 이렇게 해서 각각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yellow 이렇게 되니까 각각 사선 그어서 표현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큰 꽃은 이다 뭐이다 하나의 노란 해바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죠. 지금까지 빠르게 습득을 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연습 문제 해보기를 바라고 늘 말하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접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